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일리노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9일 일리노이를 방문해서 자신의 의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모금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2주 동안 농촌 지역을 방문하며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조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지역 및 세부 일정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미네소타에 있는 한 농장을 방문해서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주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농촌 지역에 대한 행정부의 투자를 지지하면서 모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농촌 지역에 5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안에는 초고속 인터넷 확대, 지역사회 기반 개선,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바이든이 추진한 인프라 건설 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이든은 연설을 통해서 농촌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농촌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시카고 다운타운의 유니언 리그 클럽에서 열린 튀르키예 독립 100주년 기념일 행사에 최은지 시카고 한인회 회장과 김정한 총영사가 초청돼 참석했습니다. 2023년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 혁명주의자들이 일으킨 튀르키예 민족운동 이후 근대적이고 세속화된 국민국가가 서게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튀르키예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시행했으며 시카고에서도 200명에 달하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날을 기념하고 옌긴 트레신 튀르키예 총영사의 환영사와 레제프 타이프 에드로반 대통령의 기념사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 6.25 전쟁의 연합군으로 참전한 인연으로 형제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OECD 및 G20 창립 회원국으로 세계 경제 순위 1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8월 다운타운에서 열린 K 페스티벌에 튀르키예 총영사가 참석해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계기로 특별히 최은주 시카고 한인 회장이 초청됐는데 이날 허재은 부회장과 함께 행사에 참석해서 행사장에서 만난 각계 인사들에게 시카고 한인 사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에서 2023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한인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에 처음 열리는 대회이며 전 세계에서 100여 명이 선발돼서 참가하게 됩니다. 시카고에서는 한인의 추천으로 김동엽 씨가 선발돼 미 중서부의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차세대들이 열띤 경쟁 속에 심사하며 선발되며 이 기간 동안 재외동포청에 대한 강연, 국무총리 등 정부기관 예방, 네트워킹, 산업시찰, 선언문 발표 등 미래 한인 차세대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선발된 김동엽 씨는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와서 텍사스 공대와 조지아 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미 중서부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카고의 주리지 노스 아메리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씨는 한인 차세대로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차세대들과의 교류와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시카고 한인회가 주최하는 시카고 한인 차세대 대회 행사에서 특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경계령을 통해서 지난 2달 동안 하수구 맨홀 덮개를 도난당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수구 맨홀 덮개 도난 사건은 지난 8월부터 최근 할로윈 데이까지 시카고 남서부에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장소에 3건 발생했습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는 화면과 같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하수구 맨홀 덮개를 훔친 뒤에 고철로 팔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홀 덮개를 제작 및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맨홀 덮개가 없을 시에 보행자들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은 맨홀 덮개 도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경찰국 312-747-8380번으로 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번 주에 상징적인 홀리데이 메뉴와 독특한 컵 디자인을 공식 출시합니다. 출시될 예정인 음료로는 페퍼민트 모카, 카라멜 브렐레 라떼, 체스넛 브랄린 라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 진저브레드, 오트밀크 차이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홀리데이 콜드컵과 함께 4가지 새로운 홀리데이 컵 디자인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주민들은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몇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카고, 뉴욕, 시애틀의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에서 페퍼민트 모카,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포함한 홀리데이 전용 음료 3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카고 로스터리 메뉴의 자세한 메뉴 내용은 스타벅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더 페어와 식스플래그가 합병해서 북미 최대 놀이공원 운영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회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27개의 놀이공원, 15개의 워터파크, 9개의 리조트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지리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 성사 후에 2년 내에 1억 2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계약에 따르면 시더페어 주주들은 소유한 유닛당 합병회사의 보통주 한 주를 받게 되고, 식스플래그 주주들은 소유한 주식 한 주당 합병회사의 주식 0.58주를 받게 됩니다. 시더페어 주주들은 합병회사의 지분 약 51.2%를 소유하게 되며, 식스플래그 주주들은 약 48.8%를 소유하고, 합병된 회사는 식스플래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펀이라는 티커 심볼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시더페어의 CEO 리처드 짐머만은 합병회사의 사장 겸 CEO를 맡게 되고, 식스플래그의 사장 겸 CEO 살림 바소리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파수 FM 93.9 라이트 FM은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연말연시까지 24시간 내내 크리스마스 음악을 방송할 것이라고 방송국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전국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이 시작되는 제일 빠른 날은 2006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작년에 라이트 FM은 11월 1일에 음악을 방송하며 기록을 갱신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하루 늦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온라인 또는 라디오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지역 컴퓨터 프로그래머 청취자가 라이트 FM 홀리데이 재생 목록을 기록하고 특정 캐롤이 얼마나 자주 방송됐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White Christmas, 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 A Holy Night 등이 그 뒤를 이어서 방송됐습니다. 라이트 FM 93.9는 12월 26일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주차된 차량에 앉아있던 사람을 상대로 또다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2시 40분경 사우스 도체스터의 8300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한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19살 남성과 25살 여성이 주차된 차량 안에 앉아 있었을 때 괴한이 총격을 가한 후에 도보로 현장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가슴에 여러 차례 총을 맞고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로 이송돼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성도 몸통에 총을 한 발 맞았고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관련해 정보가 있는 사람은 시카고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카고의 크리스마스 마켓인 킨들 마켓이 이번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머그컵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머그컵 디자인은 시카고 지역의 다양한 위치를 반영하며 시장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무알코올 옵션인 술록 머그컵도 처음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킨들 마켓을 방문하는 고객은 $25에 주말 입장 페스트 패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패스에는 우선 입장과 무료 기념품 머그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에는 40개 이상의 밴더가 참가할 예정이며 갤러거 웨이의 윈터랜드 이벤트와 연계해서 아이스스케이트장 및 기타 독특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킨들 마켓은 시카고 다운타운의 데일리 플라자, 리글리빌의 갤러거 웨이, 오로라의 리버 웨지 파크에서 열리며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합니다.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이르면 다음 주 파산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위워크가 이르면 다음 주 뉴저지주 법원의 파산 보호를 위한 챕터 11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워크는 지난 2일 채권단에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30일간 유예기간을 가져 자금 마련에 나섰고 이날 유예기간을 7일 연장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습니다.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마련에 실패할 경우 파산하게 됩니다. 위워크는 한때 벤처 캐피탈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적 면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애덤 뉴먼 위워크 공동 창업자가 2019년 비정상적인 경영과 불투명한 수익 구조 등으로 축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뉴스 진행의 임종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